어렸을 때부터 좀 골목을 좀 돌아다니고 이런 경험들이나 그리고 그림 그리기 전에도 사진을 찍으러 답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골목길 속속들이 이제 돌아다니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그림에 나타나는 그 따스함이라든가 그런 것도 작가님께서 이제 그동안 해오신 골목길에서의 어떤 경험들도 반영이 되고 도시를 살면서 느껴온 상실감, 그것을 다시 골목에서 다시 좀 향수처럼 찾아내는 그런 경험들이 동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작품들이 그저 시각적인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몸의 어떤 작용이라든가 체감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서 나온 작품들이라고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관객들이 이제 보기에는 이 전시 그림이고 이것을 하나의 텍스트로만 이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접근하기가 더 쉬운 것 같기는 해요. 혹시 전시 방식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평면 회화를만 이제 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평면이란 것 자체가 실제 있는 공간을 입체잖아요. 사실은 입체를 평면으로 옮겼을 때, 그리고 입체의 공간을 또 다른 식으로 재해석을 할 수도 있고 평면도 어떻게 보면 다른 식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형태나 공간을 아예 바꾸거나 이런 재해석보다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해서 색감을 어떻게 보면 재해석을 해서 작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식으로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 회화 그리는 걸 평면적으로 하는 걸 재밌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작업과 평면으로 이걸 보여줬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로 했던 작업 중에서 평면이 아닌 설치나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던 건 없는데, 그래도 뭐 설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던 작업도 있고, 근데 필요를 하면 설치나 이런 것까지 갈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 근데 또 저는 설치까지는 해도 영상이나 이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 좀 정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게 편안하게 좀 보여주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네. 되게 오늘날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시각 중심적이고 화려하고 일단 동적인 경향이 강한데, 시대적인 흐름이. 근데 작가님의 어떤 작품의 방향성은 좀 그래도 나는 지금 좀 정적으로, 동적이기보다 정적으로, 화려하기보다는 좀 어둠은 어둠 그대로, 좀 그 어둠을 드러내더라도 그 빛을 강하게 쪼여서 드러내기보다는 좀 어찌 보면 은은하게, 안온하게, 그게 작가님의 정서가 반영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성향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 제 나름대로 아주 밝게 한 거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향, 제가 좋아하는 색감, 제가 좋아하는 느낌, 이것 안에서 이제 하는 건데, 보는 사람마다 너무 많이 느끼는 거고,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 아까 좀 얘기 못했던 것들 중에, 제가 평면으로 보여줬을 때 이게 평면인 입체나 뭐 이런 것보다 제 작품이 좀 완성하는 거는 경험을 공유하신 분이 이 공간을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완성하는 지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긴 해요. 사실 지금 공감할 수 있다는 건 골목에 대한 살았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거를 간접 경험이라도 했어야지 어떻게 보면 제 작품에서 느꼈던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그림이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밝게 표현했지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전시장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도대체 이런 걸 왜 그리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보면은 그냥 색깔 배치로 화분에 이런 게 있고 지붕 위에는 저런 천이 덮어져 있고, 이런 게 색깔 배치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예뻐 보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데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지붕에 그 천으로 덮어져 있는 분명히 이 집은 비가 샌다 이런 것들, 사실은 그 공간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건 유추하기 힘든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간을 밝게 바라보는지 어둡게 바라보는지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관객이 경험을까지 같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칭향 슈퍼라는 저 작품을 보면서
특히 그런 어떤 정적인 어떤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고 저런 슈퍼가 있었고 또 비가 내렸을 때 슈퍼가 이렇게 비에 젖은 그런 그때 그런 냄새나 색감이나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또 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어찌 보면 경험을 공유했을 때는 굉장히 그 입체적으로 사실 그림이 다가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제 사실 그런 것을 의도하진 않았을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이 그 경험을 공유할 수는 없어도 이제 나와 비슷한 경험을 누군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와 비슷한 어떤 그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떤 입체성, 어떤 경험의 다양성, 내가 느꼈던 그 냄새, 그다음에 색깔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누군가는 또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도 저 진영 슈퍼라는 작품을 좀 만났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공감해주면 저 정말 고마운 거죠. 사실 이제 제가 초점을 맞췄던 건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그래도 제 의도에서는 좀 따뜻하게 느꼈으면 좋겠다 이게 있긴 하지만 꼭 이건 제 시점으로 해서 제가 풀어내는 방식에 어떻게 보면 중요하긴 한데 그거 말고 꼭 그거로 이게 답이다 다른 식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다 그런 건 아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선 제 작품은 제 것이지만 또 독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 시선이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뭐 제 작품 보면 어떻게 보면 한 작품을 봤을 때 이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를 가능성도 높고 그걸 꼭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제 작품은 저는 느낌만 전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느낌을 자기의 경험 있는 자기의 그 생각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선까지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건 이래야 돼. 재개발을 하면 안 돼. 여기까지는 너무 제가 책임지지 못한 말을 뱉어버리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없어진 골목길에 대한 그냥 제 아쉬운 감정일 수도 있고 아예 너무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저 같이 개인적인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람 많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아까 전에 그 해주신 말씀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런 걸 왜 그리냐라고 했다고 그러셨다는데 한편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골목에 대한 어떤 경험이 다른 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경험한 골목은 이런 따뜻한 것보다는 약간 더럽고 너무 힘들고 쪽방이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너무나 빠져나가고 싶은 공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골목을 이렇게 따뜻하게 그리고 있다 하면은 좀 내가 살았던 골목은 이런 골목은 아니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할 수도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골목은 다양한 골목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너무 따뜻하게만 그리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보통 따뜻하고 안온하고 평온한 그런 골목을 좋아하잖아요. 추하고 좀 그 힘들고 이런 거는 느끼기 싫어하지만 그렇지만 그 공간은 어쨌든 누군가의 치열한 삶의 공간일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을 때 작가님께서 그러면 그리고 있는 골목은 혹시 그런 부분까지 갈 수 있는 골목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네. 네. 아마 뭐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작업 방향이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삭막하고 평온하고 이런 쪽으로 가서 작업을 풀어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부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골목길에 살 때 제가 가장이 아니었고 저는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런 고민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나
공간적이나 이런 거 스트레스가 없이 저는 그냥 골목 나가서 친구들과 골목에 공 차고 뛰어놀고 어떻게 보면 고민이 많이 없었던 시대에 그 골목에 살았기 때문에 골목을 또 아름답고 따뜻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근다에서 지금 골목을 들어가서 힘들게 살고 그걸 경험을 공감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제가 굳이 그런 것이 숨길 필요는 없는데 돋보이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아까 이제 골목에 대한 이제 작가님의 나름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어떤 개별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과연 골목이라고 했을 때 골목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어떤 인상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이제 물론 아까 어두운 부분도 있는데 왜 작가님은 어두운 것보다는 좀 따뜻하고 안온하고 서정적인 이런 것들을 위주로 표현하셨는지 이런 질문을 김설아 선생님이 이제 하시긴 했는데 어떤 골목의 어떤 보편성?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골목이란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너무 바라볼 게 많은 것 같은 골목 말고 모든 게 다 그러겠지만 이제 저도 골목에서 고민을 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향 저런 방향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공간성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골목이라는 게 지금 이제 도심 속에서 이제 좁은 길이라던가 뭐 골목의 정의가 뭐 차가 못 들어가는 공간 막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다 뭐 사전마다 골목의 정의 틀리겠지만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골목이 정말 그렇게 지금 외면되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가 주였던 시대가 있었을 거고 또 그리고 이제 시작부터가 안 좋은 부분도 있긴 하죠. 왜냐면 없는 사람이 집을 짓다 보니까 남은 공간이 길이 되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다닐 수 있는 통로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골목길이 형성이 되기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냥 시대에 따라서 골목의 이미지가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하나로 정의하기는 이미지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우선 제가 생각한 골목길은 지금 보여주고 싶어하는 골목길은 이런 모습이고 또 다른 사람 다 틀릴 거라서 그렇게 보면 이제 골목을 이렇게 주제로 해서 그 다룬 사진 작가 저희 지난번에 한번 작가님 왔을 때 있었는데 이제 네네 골목안 풍경 전집이라는 그런 작품도 있는데 나의 골목은 다른 사람의 골목 작업과는 좀 어떤 게 좀 그래도 좀 차별적이다 좀 다른 점이 있다 이런 게 혹시 있을지. 똑같은 말이 반복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쓰는 단어들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글을 쓴 사람이 말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 보는 풍경이나 이런 골목길이 보다는 저는 정적이고 따뜻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다른 작가도 골목길을 봤을 때 이제 아까 말하는 그분은 정말 골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작업을 하셨던 거고 지금 시대에 작업을 하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했었을 거라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그분 성향에 대한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사람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카메라를 들고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포즈나 이런 거 유도해낼 수 있고 이런 것들 저는 이제 골목길 다니면서 주민들이 말 걸면서 들어와서 여기도 찍으라고 여기 적극적으로 해주면 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정적이고 따뜻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여주고 있는 그냥 제일 큰 특징이 아닐까. 다른 작가분들도 따뜻하고 정적인 작업을 골목 안에서 보여주시는데 그 정적인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정적인 거의 그 차이는 혹시 있으신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 따뜻하고 정적이라 얘기하지만 이제 보는 초점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골목에 있는 집을 그리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요. 네. 골목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집 안에 있는 그 집에 대한 역사, 흔적을 그린다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골목 그리는 작가들은 많아요. 그리고 골목을 원경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언덕집, 판잣집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체 원경에서 보는 것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근경으로 그리는 작업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긍정으로 그리기 때문에 또 직접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가요. 사진으로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골목길을 다니다 보니까 이걸 화각으로 담으려면 파노라마로 담아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왜곡이 너무 심해지고 저는 이제 그래서 드로잉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후보정해서 다시 이제 그걸 드로잉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보여주는 이미지를 따뜻하게 보여주는 건 사람의 흔적들이 많은 공간이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좀 장점이라고 스스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저는 이제 색감 쓰는 게 좀 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색감들 채도가 세지 않지만 따뜻하고 미묘한 색깔들이 계속 연속으로 있음으로써 제 나름대로 이론적으로는 이제 따뜻한 미묘한 차이지만 따뜻한 색감과 차가운 색감이 반복됨으로써 좀 더 채도가 낮은 색감에도 불구하고 좀 덜 답답하게 보여주고 제가 보여주고 싶은 골목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쓰는 그런 색감적인 요소가 아마 특징이지 않을까. 제 입으로 말하기 참 부끄럽지만 이제 시든꽃으로 작품을 조금 더 이제 그리고 계신 것이 개인 이 작가님의 본인 개인의 어떤 그 요구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사회 전반에서 마련된 어떤 조건에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방향에서 좀 시작한 부분이긴 한데 우선 이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인 것 같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게 약간 두 개인 것 같은 느낌. 저는 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작업하는 거랑 잘 맞아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던 건 골목길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금방 얘기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이미지 실제로 이제 골목길 작업의 판매나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 분명히 이제 무시할 수 없고 저도 그거를 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저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또 계속 이어나가고 또 확장하고 할 수 있는데 골목길 그림을 그리다 꽃그림을 시작한 거는 그걸 별개로 좀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의 주변의 요구보다는 스스로의 요구였던 것 같기도 하고 뭐냐면은 골목길에 대한 작업과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어렸을 때 당연하게 골목에 살았기 때문에 제 주변에 제 또래들도 골목길에 살았을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했지만 또 의외로 전혀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순간 꽃작업 시작한 지가 졸업하고 4년, 5년 그때쯤에 제가 시작을 하려고 그 전부터 그때쯤 하려고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시점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입장에서는 이제 졸업한 지 4, 5년 되니까 벌써 대기업이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뭐 아직도 뭐 임용시험 아니면은 뭐 알바를 하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평가가 결국은 대기업 준비한 친구든 임용 준비하는 친구든 사회 틀에 맞춰서 그걸 준비하고 그래야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직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도 졸업하면서 직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작업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작가인가?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직업이라는 건 결국 돈을 버는 수단이 돼버린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돈을 버는 수단은 원래는 저희가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해외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업 자체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꿈이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다기보다는 정말 돈을 벌기 위해 직업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뚱맞지만 시든꽃 작업을 하기 시작됐어요. 그게 이제 어느 날 시든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얘는 제가 그린 시든꽃들은 화해라는 꽃들인데 화해라는 뜻 자체가 관상용 꽃이란 뜻이고 관상용 꽃이란 뜻은 우리가 예쁜 꽃으로 지정을 해서 그 꽃들은 잘려져 팔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가 관상용 꽃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런 고정관념을 만들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거나 씨앗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다시 순환이 돼서 싹이 나고 이렇게 순환의 아주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관상용 꽃이라는 단어 고정관념이 생겨 그 꽃 종류들은 그러기 위해서 재배가 되고 자라나고
꽃이 돼버리면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잘려져 팔려나가 버리고. 그리고 잘려져 팔려나간 꽃들은 시들자마자 손쉽게 버려지는 그런 과정들. 그게 좀 슬픈 얘기지만 우리 모습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만든 틀에 우리가 열심히 맞춰서 살아가다가 그 사회의 틀에 맞췄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팔려나가듯이 취업이 되고, 하지만 또 그 사회에서 바라는 게 아니었을 때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사회 스펙 못 맞춘 사람들은 손쉽게 버려져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직접적이진 않고 약간 돌려서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이 전시했을 때는 골목 작가와 다르게 좀 텍스트하고 함께 전시를 좀 했었어요. 제가 그림만으로는 슬픈 감정밖에 전달을 못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목도 좀 길어요. 작품 제목들이 다 길어요. 뭐 피어난 것만으로 충분하다 막 이런 제목이라던가, 아니면 거꾸로 피는 꽃, 이런 식으로 제목들이 골목길 작업들하고 또 틀리게 좀 길게 좀 가는 편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고, 그건 또 골목길 얘기와 또 별개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전시할 땐 골목길 전시 때 썼던 양력이나 이런 것도 표시하지 않고 그냥 연장선의 작업보단 별개의 작업으로 봐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작업을 요즘 많이 안 보여주고 있지만 또 보여줄 생각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골목길 말고 시든 꽃 작업 말고 또 다른 작업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부분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건 이 자본주의 산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스스로도 그걸 무시 못한다는 걸 인정을 하고 고민하는 부분도 있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 작업인데 이걸 하면은 작품은 전혀 안 팔리겠지? 이런 고민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업이 먼저냐 판매가 먼저냐, 당연히 작업이 먼저지만 무시는 못하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같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요. 뭐가 먼저냐의 문제인 거죠. 그 이제 아까 골목이라는 주제에서 시든 꽃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제 그 전환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실 때 골목에서 드러나지 않은 어떤 문제의식이 시든 그러니까 꽃에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떤 약간 우리를 그 인간을 좀 사실 묘사하는 것도 같다. 이렇게 예쁘게 키워져서 이제 상품화되고 버려지고 뭐 이제 이런 일련의 것이 사실은 어떤 그러니까 아까 화해 조형, 그러니까 이렇게 장식용 꽃, 네. 관상용. 관상용 꽃의 운명과 인간의 운명이 사실 어찌 보면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그 문제의식이 이 꽃 작업에는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사실 골목이라는 작업에서 좀 나타나지 않은 어떤 작가님의 문제의식이 사실 이 꽃 작업에는 또 좀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저도 어떻게 의미적에서는 꽃 작업에서 더 그걸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학교에서는 기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가 정말 제 작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하기 전에 어떤 골목길 작업을 자연스럽게 제가 살던 공간이 없어짐으로써 시작했던, 자연스럽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작업 시작점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뭐 고뇌나 이런 것들을 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좀 들어왔던 것들이었다 보면, 어떤 꽃 작업은 애초에 내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풀어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이 많이 돋보이지 드러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또 앞으로 작업은 좀 꽃 작업 같은 작업을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골목길 작업을 근다고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전환이라는 것보다는 전 이제 제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그것만 평생 얘기하고 할 건 아닌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갑자기 동적인 작업이 되거나 갑자기 강렬할 작업이 되거나 나오진 않겠죠. 근데 제 안에서는 이제 뭐 이쪽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이 작업으로 보여주고 싶고, 이쪽으로 좀 다양한 작업.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안정적인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나 도전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하나 작업 보여줄 때 했으니까 보여주기보다는 그걸 보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스스로가. 꽃 작업도 사실은 거의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보여줬던 작업이고, 아마 그 전에도 그 꽃 작업 말고 다른 것도 사실은 준비했다 한번 보여주고 만 것도 있고, 어떤 작업은 이제 전시까지 가는 애들도 있고 전시까지도 못 가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했을 때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내가 했을 때 시각적이거나 아니면 내용적이거나 내가 만족을 못했을 때 안 보여주는 것도 있고, 어느 부분 만족을 했는데 내가 이 작업은 평생 못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그래도 작업하면 고뇌도 하고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은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내가 이 작업 한두 작업만 하고 말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시리즈 하면 그 작업을 좀 오래 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점을 좀 찾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작업 하는데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작업을 최근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꽃 얘기하면서 이게 자본주의가 인간을 조금 뭔가 그때 뭔가 착취하고 그냥 내버리는 듯한 그런 원리 그런 것도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꽃 그림에. 저희가 이제 뭐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제 노현 작가님께서도 이제 도시 속의 어떤 공간을 대상으로 작품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아주 아름다운 대상이라던가 그런 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네, 나중에 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또 작가님이 전시를 한다면 거기서도 저희가 많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한마디 하실까요? 앞으로 어떤 뭐 포부? 포부? 세계 정보? 그냥 지금 생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골목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골목길 작업은 분명히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그 모습 말고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좀 전시를 하고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네. 마무리 이렇게 지었나.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